손흥민의 친구 에릭센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모자라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월드컵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에 복귀해 최근 A매치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덴마크가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15분 만에 요아킴 멜레가 골망을 흔들며 앞서 나갔고, 후반 8분에 린스트롬이 추가골이 나온 이후 후반 12분 에릭센이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하면서 3대0 완승을 거두는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에릭센은 4일 전 네덜란드와의 원정 경기 평가전에서 2대4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때도 득점을 올렸는데, 이번엔 홈 팬들 앞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득점과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경기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전이 열린 곳은 10개월 전 에릭센이 당시 경기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누구도 에릭센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단 10개월 만에 홈 팬들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에릭센을 걱정해주며 응원해줬던 그 감동을 대활약으로 보답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손흥민은 에릭센을 따라다니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토트넘의 전성기 시절 5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리그 2위까지 올라 있을 때 에릭센이 함께 있던 시절인데, 에릭센이 떠난 후 토트넘은 추락하게 되었고, 에릭센이 인터밀란과 계약하더니 바로 다음에 리그 우승을 해버리고, 덴마크 국가대표로서 덴마크는 FIFA 랭킹 9위까지 올라 있었고, 포트 1이나 다름없는 레벨로 지난 유로 2020에서 4강까지 올랐고, 이번 블라우비치가 있는 FIFA 랭킹 25위 세르비아도 손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물론 유로 대회에서 에릭센은 활약할 수 없었지만 에릭센 때문에 팀이 더 똘똘 뭉쳐졌습니다. 거기다 자칫 강등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브렌트포드와 6개월 단기 계약을 통해서 브렌트포드를 잔류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릭센 한 선수로만 봐도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만족할 만한 스쿼드가 되었다고 하지만 B클럽과 경쟁 차원으로 비교해보면 공격형 미드필더의 부재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벤탄쿠르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공격적인 슈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에릭센이 토트넘에 있다면 어땠을까? 이건 손흥민 팬들만이 바라는 건 아닌 듯 합니다. 토트넘은 SNS를 통해서 덴마크가 세르비아를 이겼다는 소식과 함께 호이베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이베르가 토트넘의 선수니까요. 그런데 토트넘 팬들의 반응에서는 에릭센의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 에릭센의 골에 대해서 기재하며 마치 에릭센을 그리워하는 듯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팬은 나도 에릭센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토트넘 선수가 아니다, 우리의 선수 호이베르를 축하해주자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에릭센은 손흥민과 동갑내기입니다. 에릭센도 지금 전성기라는 거죠. 이미 구단이 에릭센에게 서운하게 한 사건들은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우승도 경험했으니까 에릭센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해야죠. 손흥민과 함께. 스퍼스 웹에서도 에릭센의 활약에 대해서 토트넘이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토트넘엔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 경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를 원하고, 에릭센이 브렌트포드 소속으로 부활하자 에릭센의 복귀는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다라면서 에릭센이 토트넘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기적의 선수가 속한 덴마크, 한국과 붙을 확률도 있습니다. FIFA 랭킹 9위라면 포트2의 1위 팀이라는 건데, 손흥민과 에릭센이 같은 조가 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도 아니잖아요. 살짝 순위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 스위스,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중 한 팀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왜 에릭센이 부활한 것이 기분이 좋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